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고려대학교 최은미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웠어요. 네, 모든 컴퓨터는 0 아니면 1을 뭐. 표현하는 비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름의 효율은 있지만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0100000000000001010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양자라는 요놈은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하고 이게 박쥐 같은 놈이라서 오히려 그 0과 1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마치 투잡을 하는 직장인처럼 여기 가서는 요 회사 직원, 저기 가서는 저 회사 직원, 저 인생 피곤하게 어떻게 사나 싶지만 실제로 보면 오 저기 잘 되네 저게. 네. 뭐 그런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 설명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약간 부정확한 거. 원래 내가 그렇지 그럼. 부정확한 것 같은 느낌. 내가 그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얼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럼 고려대 교수님이지 그럼. 예, 네. 거기서 조금 뭐 보충할 게 있으시다면. 예.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양자 얽힘, 양자 중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둘을 활용해서 어떻게 양자 컴퓨팅이 동작하는지 뭐가 예. 그렇게 좋은지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얼마만큼 양자 컴퓨팅이 개발됐는지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4개의 시스템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실제 양자 컴퓨팅이 예, 네, 초전도체로 하는 거. 그렇지. 그렇죠. 뭐였죠? 무슨 원자로 하는 거 몇 가지 있었는데. 광자로 하는 거. 광자로 네, 하는 맞습니다. 거. 네. 네, 그렇게 4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예. 그 4가지는 사실 컴퓨터에서 CPU 있죠. 그 CPU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연산을 연산하는- 거기서 하니까. 네, 그렇죠.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컴퓨터 생각해 보시면 CPU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메모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그 둘을 연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알고리즘, 기계 언어 사실 0101001밖에 모르는 CPU는 0101밖에 모르니까 그 0101을 다루는 언어가 있고 기계 언어죠. 그리고 그 위에 뭐 소위 C++이네 이런 또 언어들이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좀 아는 윈도우즈 그리고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층계가 있는데요. 네. 사실 양자 컴퓨터도 제대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스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네. 네, 다 있어야 돼요. 네, 다 있어야 돼요. 보시게 되면 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퀀텀 하드웨어, 즉 하드웨어 CPU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놈들이 하도 신통하다 보니 예, 재밌다 보니 요 네. 설명을 했지만 예. 네. 근데 하지만 이 위에는 펌웨어라고 불리는 이제 프로그램들이죠.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을 보호하는 암호화 작용도 필요하고 또 예.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중요하니까 클라우드 아니면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이제 계층의 연구 개발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근데 지난 오랜 컴퓨터의 개발 역사를 보면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컴퓨터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단계별로 진행이 됐어요. 먼저 컴퓨터라는 그 CPU죠. 예전 커다란 컴퓨터 생각하시면 컴퓨터가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 언어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혹시 뭐 도스 이런 운영체제 들어보셨어요? 있었죠. 예. 예. 도스 그게 좀 더 발전해서 뭐 윈도우 그 예. 윈도우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프로그램들 나아가서 뭐 게임들 요즘 인터넷 클라우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스텝별로 개발이 되었는데 네. 이제 저희 양자 컴퓨터는 저희가 컴퓨터라는 약간 모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층계가 한꺼번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되니까. 예, 다 있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유저가 쓰려면 이 모든 스텝들이 다 필요하니까 있어야 예. 되는데 예. 양자 컴퓨터는 그 양자를 이용해서 계산 빨리 하는 그 CPU 쪽만 이노베이션 개혁을 한 후에 나머지 위에 거는 같이 쓸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요. 봐요. 그거 뭐 씁니까?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최상위 부분은 같이 쓸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소프트웨어는, 같아요. 예, 예. 제일 윗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근데 기계 언어, 즉 뭐 0101 다루는 그 언어로 그렇지. 들어가면 기존의 이제 기계 언어들은 01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예. 벌써 여기서부터 프로토콜이 다르다는 거죠. 프로토콜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컴파일러를 바꿔야 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그 네. 컴퓨터라고 하는
딱딱한 하드웨어와 음. 우리가 쓰는 그 소프트웨어 사이를 요거를 뭔가 통역해주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아. dir/w 하면 지가 뭔데 알아듣겠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컴파일러라고 아. 이제 이과에 가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개발도 요즘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미 이제 양자 컴퓨터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 중에 굵직한 뭐 IBM 이런 회사들은 생각해보면 IBM은 이미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스텝을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확보한 후에는 쭉 이제 제일 윗단계까지 본인들이 엔지니어들로 착착착 개발을 해서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많은 벤처 기업들은 아직 소규모이기 때문에 각각의 스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요걸로 통일됐어 이런 분위기는 아닌 모양이네요. 네,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세상이 오기는 올 모양입니다. 저렇게 막 저렇게 개발하고 다 있는 거 그 보니까. 돈 들여서 개발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야, 개발되고 나면 그때 하지 뭐. 야, 솔직히 그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니가 아니네요. 네, 현재 활발히 여러 네. 기업에서 이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개발만 되면 큰 돈이 되나 봅니다. 어디서 제일 큰 돈이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제가 이따가 이제 활용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요. 네. 현재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제약회사, 자동차 회사가 네? 상당히 제약회사 자동차에서. 네. 신약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 네, 야, 그럼 진짜 돈 되잖아 바로. 네. 그래서 이따가 활용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는 또 다른 부수적인 기반 기술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그 시스템들 소개 드릴 때 냉각기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예. 드렸는데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냉각기 회사가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양자 컴퓨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냉각기를 많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예. 극저온 상태에서만 작동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극저온 만드는 어떤 환경 만드는 회사가 돈 벌어요. 그렇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큐비트들, 그 양자 비트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 결국 레이저를 쓰거나 아니면 전기 신호, 마이크로파라는 예. 전기 신호를 쓰기 때문에 레이저 회사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드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도 이런 레이저의 성능이 또 양자 컴퓨터의 성능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반 기술들도 활발히 요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생태계라고 부르는데요. 예. 단지 C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메모리라던가 양자 통신, 그 양자 센싱 더불어서 레이저 냉각기, 진공 기술 이런 모든 기반 기술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개발이 진행돼야지 건강하게 양자 컴퓨팅이 점점 더 활력을 띠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건 그냥 미국에서밖에 못하네요. 생태계가 딱 보니까 미국 아니면 할 나라가 없네. 저기 다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 하면 온갖 장비들 필요하듯이 그렇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가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면 온갖 게 다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다 잘 만들기도 하지만 특히 메모리를 잘 네. 만들고 거기에서 세계 거의 제1위의 성능과 생산량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우리나라가 다 한다기보다는 만일 관련 기반 기술에서 하나를 딱 잡고 그 기술에서 정말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양자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좀 해볼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구나 없어 아직. 코리아. 아직 없다. 네. 예. 네, 특히 또 재밌는 게 클래시컬 컴퓨터 기존 그냥 컴퓨터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좀 예.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네.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연구팀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조그마한 양자 컴퓨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양자 결맞음, 그 양자 얽힘이나 중첩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측정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게 한 5배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왜 5배가 좋아졌냐라고 물었더니 음. 실험실에서 저희는 아직 실험실 레벨이니까요. 네. 실험 제어하는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5배 네. 좋아졌다. 저희가 쓰던 컴퓨터가 막 한 5년 전에 구입했던 네. 컴퓨터인데 그냥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예. 최신식 컴퓨터로 바꾸기만 바꿨더니 했더니. 네,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컴퓨터의 클락 스피드가 빨라지잖아요. 예. 속도가 빨라지면서
좀 더 정확하게 양자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고 그래서 성능이 좋아지더라. 아. 그래서 기존 컴퓨터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 필요하다. 요소다. 예. 야. 라고 말씀을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아직까지는 기존 컴퓨터 가지고 다 제어를 할 테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생태계 전반적인 이제 발전이 중요한데요. 그럼 예. 이런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쓰이게 될 예. 거라고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길래 다들 여기 그렇죠. 매달리는지. 그때 네. 잠깐 말씀하셨던 건 그 암호 푸는데 유독 빠르다. 네, 음.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암호 풀러서 돈 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해커들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좋습니까? 해커들. 잠깐 돈은 될 수 있겠으나 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먹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암호를 푸는 건. 네. 그 암호는 한 번 풀면은 사실 막는 입장에서도 힘들어지- 그렇죠. 예, 그걸 막을 테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어디에 활용되냐면 빅데이터의 대부분 강합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왜냐면 양자 중첩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약간 내재적으로 많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 저렇게 그 1도 아니고 0도 아닌 상황에서 그때 1도 됐다가 0도 됐다가 하는 그 순발력이 좋아서 네, 확률로 예, 어. 다 저희가 그래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설명 주셨듯이 끝까지 계산 안 해봐도 요건 답이 4일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네 하면 그냥 4라고 치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원리로 하여튼 계산이 빨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능력이 이제 빨라질 그럼 거고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성능 좋은 녀석이 이 덕분에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로 퀀텀 AI, 양자 AI 연구도 최근에 다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시작되고 어떡하냐. 있습니다. 지금도 감당 안 되는데 인공지능은. 그러면 교수님 지금은 그 왜 GPU라는 걸 주로 쓰잖아요. 네. 뭐 그걸로 좀 또 변형해서 AI 칩 뭐 이런 것도 별도로 만들기도 하던데 네.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런 네. GPU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GPU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제어를 하기는 하는데요. 네. 네, 이제 지금 AI에서 GPU가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브레인의 학습하는 부분을 예. 양자 컴퓨터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가 학습하는 방법 중에 뭐 C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예. GPU를 이용해서 좀 더 빨리 학습을 하는 게 있고 이번에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채널을 확보해서 양자 컴퓨터로 좀 더 빨리 학습하는 이런 예.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잘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빅데이터는 진짜. 빅데이터는 예, 잘 다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호 쪽은 워낙에 잘할 네.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 최적화 문제라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맨 문제라는 게 있죠. 여러 개 뭐 물류센터를 어디에 놓는 게 가장 최적화된 그렇죠. 위치인가 예. 이런 최적화 문제를 또 양자 컴퓨터가 잘 다룹니다. 그건 경우의 수를 많이 넣어야 돼서. 네, 무식하게 오래 해야 되는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네. 이건 거죠. 네,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아.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일상생활의 많은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저희가 환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최적화 문제를 잘 푸는 머신을 만드는 게 또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최적화를 잘 못 풀어서 대충 하나 봐요, 우리 사회가. 이제 현재는 이제 기존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만큼만 풀어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신호등 같은 경우도 좌회전 신호를 몇 초 주고 우회전 신호를 몇 초 줄 때 네. 제일 교통이 안 막히냐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 요런 변수가 있을 때 뒤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 그럼 너무 멀어서 사실 잘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엄청 빠르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데이터를 빨리 계산해서 저기 뒤에 있는 나비 효과 같은 여기서 날개짓을 딱 했는데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충 계산할 수 있는 네. 그 정도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그런 계산을 잘 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에러가 커서 이제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계산을 수행하게 하려면은 이제 아직은 큐비트도 좀 늘려야 되고 예. 에러도 좀 줄여야 하지만 예. 이런 계산은 선천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잘할 것이다. 계산이다. 잘할 거다. 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못하는 건 뭡니까? 잘 못하는 거. 오, 그러게요. 잘 못하는 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홍보를 하며 다니다 오 보니 좋은 질문이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너무 좋아서요. 네. 어? 비싸지? 다 비싼 거? 아예 어렵고 아직은 어. 에러가 많고 에르메스의 단점을 묻는 거와 같은 질문인 아, 것 그런 같아요. 겁니까? 너무 비싸. 비싸요. 비싼 거 빼고는 다 사기 좋아. 힘들고
다이소에 네. 안 팔아 이런 건 단점.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어느 이제 산업 분야에서 관심이 많은가, 어느 산업 분야에서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자면 물류회사 최적화 문제니까 아, 물류회사에서 그러겠어요. 관심이 많고요. 예. 또 금융회사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수학도 변수가 많고 복잡한 수학 계산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변수 많은 걸 양자 컴퓨터로 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D-Wave라는 양자 컴퓨터 회사랑 이제 미국의 유명한 파이낸셜 이제 회사랑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상 문제, 아까 나비 효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기상 문제가 또 이제 정말 비선형,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비가 언제 올지. 예, 그리고 그래서 약간 맨날 통계로 일기예보가- 활용해야 예,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일기예보가 틀리는데 예. 이런 쪽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제약회사. 이게 제약회사는 사실 약 하나를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화학식으로 약을 만드는 단가는 상당히 싸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식을 알기만 하면. 네, 하지만 그 식을 아는 게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라이 앤 에러로 이것저것 해보고, 해보고 해봐서 음. 이제 딱 맞는 분자를 찾는 그 네. 과정이 상당히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분자는 분자 안에 원자도 여러 개가 들어있고 예. 그 안에 전자도 많이 들어있는데 예. 이런 전자들의 구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구조에 대한 계산을 획기적으로 빨리 해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분자를 만드는 방법을 직접 일일이 해보지 않아도. 예, 조금 더 트라이 앤 에러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얼 앤 에러가 많은 곳에서는 탁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해보고 이거 아니네, 이 길이 그래,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가 네. 있으면 안 대표님의 한 24시간 내지 48시간의 모든 행동과 발언을 다 입력하고 각자 다 입력해 전 국민이. 네. 그럼 안 대표님 그 옛날 얘기입니다. 네.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네. 30살의 안 대표님과 가장 잘 맞는 짝이 쫙 나올 것 같아요. 성격으로도 맞고 뭐 선호하는 것도 맞고 다. 그렇게. 그렇게.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만나보면 되는 거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코스트를 줄여주는 겁니까? 엄청나게. 그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예. 자동차 산업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는 배터리. 요즘 이제 자동차 산업이 소재 예, 찾는 거. 예, 전기차로 많이 이제 전향을 하고 있고 그때 핵심적인 게 배터리인데 예. 배터리도 결국 소재 찾기죠. 그렇죠. 좋은 소재. 예, 예. 결국 또 분자랑 연결이 되는데요. 얼마나 좋은 소재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만들고, 잘 저장하고, 잘 네. 뽑아낼 수 있고, 이런 소재를 찾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 업계가 이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것도 그냥 다 넣어보겠네. 제일 좋은 게 뭘까? 해보는 거지. 그리고 얼마큼 넣는 게 최적화인가?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제약회사의 트라이얼 앤 에러하고 마찬가지 컨셉이네요. 맞습니다. 이거 뭐 돈 엄청 됩니다. 그 애들 참고서 골라주는 것도 다 트라이얼 에러거든. 그치, 어떤 걸로 공부해야 그나마 얘가 맞는 건지. 그렇지. 학원 선생님 고르는 것도 그렇고 그 경우의 수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메르세데스 벤츠가 IBM 퀀텀이랑 같이 배터리 연구에 양자 컴퓨터 접목해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BMW는 또 프랑스에 있는 파스칼이라는 양자 컴퓨팅 회사랑 또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찾으려고. 네, 배터리 소재.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 또 유체역학, 공기의 흐름 같은 것도 많이 계산을 하는데 그런 쪽에도 거기서도 이제 그렇지. 공기가 공기의 어떻게 흐름, 흐를지. 예, 그것도 어려운 수식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양자 컴퓨터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양자 컴퓨터가 그 문제 해결에 강한 이유가 기존의 클래식한 컴퓨터는 예를 들면 한 100가지의 옵션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 보내고 이거 두 개 보내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100개를 보낸 다음에 아, 요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네. 양자 컴퓨터는 뭐 중첩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100개를 동시에 보내. 한꺼번에 쫙 보내고 한꺼번에 받아서 네. 정답은 몇 번. 네. 이런 컨셉입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개의 중첩을 이용해서 이제 100개를 뭐 소수의 이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상태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률적으로 여러 번 측정을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좀 얼마나 더- 빠르겠어.
그렇지. 어? 다 어쩌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를 다 경우의 더하다 수를. 보면 우리 길 가다가도 왜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그 영화에 애매하잖아요.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 결정했어. 그런 걸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해주는 거지. 점심 뭐 먹을지도 다 정해주는 거고 이제 최적의 솔루션 만드는. 그래서 이런 산업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암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방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십니다. 예. 이건 산업이랑 약간 좀 결이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 나라의 국방부에서 언제나 이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 전반에 네. 대해서 주시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양자 통신하고 결부돼서 양자 암호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양자 암호 해독 이런 쪽의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양자 연구가 실험실에서 저 같은 물리학자들이 네. 이렇게 해보고 오 재밌네 이랬던 예. 기초 연구였다면 최근 요 한 10여 년 사이에 양자 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예. 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엄청 꿈에 찬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뭐 배터리도 만들 수 있고 네, 신약도 그러니까요. 만들 수 있고. 근데 사실 아직은 풀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며칠 전이죠. 말씀드릴 때 현재 이제 비트가 몇 개 있는가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 네. 초전도 큐비트는 뭐 400개, 최근에 이제 한 1000개 정도가 공개가 됐고요. 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인데요. 이온 같은 경우는 수십 개, 그리고 중성 원자 수백 개, 뭐 광자도 수백 개, 요 정도의 이제 요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저 큐비트 많을수록 계산 빠른 잘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 몇 개가 필요했던가를 되짚어 보면 슈퍼컴퓨터급의 계산이 한 50에서 100개 네. 정도였고요. 암호 해독하려면 한 5,000개. 신약 개발 제가 아까 꿈에 찬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하려면 사실 10,000개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수준이네요. 네,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저희 이제 연구자들이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면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어의 정확도를 여기 유지하면서라고 했지만 높이면서 제어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양자 비트의 개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제 모든 어느 시스템이 되었건 양자 비트를 10,000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에러는 적어도 0.01% 이하로 줄여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에러는 약간 시스템마다 다른데 한 1% 내외에서 뭐 0.1% 정도라고 보시면 반도체 됩니다. 개발할 때도 저랬었던 것 같은데. 1% 0.1%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에러가 높은 겁니다. 야, 높은 거죠. 네, 에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0.01% 정도의 레벨이 되면 저희가 그런 에러가 생겼을 때 에러 코렉션, 그 에러를 수정한다고 하죠. 에러 보정, 수정을 통해서 예. 저희가 에러를 어떻게든 줄이는 게 좀 이제 프랙티컬하다, 실용적이다라고 보는데요. 만약 1%의 에러가 나오는 양자 컴퓨터라면 에러 코렉션, 수정을 통해서도 좀 에러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에러가 간혹 나오면 수정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1% 정도 나오면? 자주 나오면 뭐가 에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서 네, 구별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간혹 됩니다. 나오는 에러는 그게 에러인지 아닌지를 알 그건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그냥 네, 사실 고전 컴퓨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에서도 에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보정을 하냐면 뭐 0, 1이라는 비트 하나로 정보를 표시할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네. 복붙이죠. 복붙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의 0인데 얘를 한 5개로 만들어 놓습니다. 00000. 네. 얘를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산을 해서 얘를 1로 만들 때 예. 갑자기 에러가 생겨서 하나만 0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5개 있으니까 11011 이런 식이라면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아 이건 1로 보자. 예, 이건 1이었을 것이다. 이거 하나는 에러다. 아. 라고 이제 에러를 수정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예.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복사가 안 돼요. 정보의 복사가 아,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양자 비트는 저희가 측정을 하면은 그 정보가 붕괴가 되잖아요. 죽어버린다면서요. 네, 죽어버려서 저희가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자 얽힘을 이용합니다. 양자 얽힘이 결국 여러 개의 양자 비트가 서로의 상태가 강하게 이제 그렇죠. 예,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개의 양자 비트를 얽힘 상태로 만들어서
이 아이 5개의 아이들은 다 같은 0이면 다 0이어야 되고 그렇죠. 1이면 다 1이어야 된다라는 네. 상태를 가진 상태를 만든 다음에 연산을 진행을 했는데 만일 하나만 한 놈만 다르면, 다르면 얘는 이제 에러겠구나. 그건 기계적인 에러이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0.01%의 에러 정도면 저희가 이런 양자 얽힘이라든가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 그 이상의 에러가 되면 이제 양자 수정을 뭐 해볼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이 필요하거나 네, 좀 너무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어떤 원리인지 알았어요. 네, 라고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그런 데입니다. 도대체 얘가 하는 말을 못 믿겠잖아요. 야, 너 그날 밤 뭐 했는지 저 원고지 그 220장에 다 써. 됐어? 집에 가. 내일 또 와. 또 오면 또 써. 그런 데입니다. 여러 번 시키면 이 자식이 거짓말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서 틀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또 이게 거짓말이네 임마. 막 그게 딱 그 원리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딱 맞네요. 이야, 아주 신기하죠. 그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에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보기에도 빠르기는 엄청 빠른데 에이, 수학 그럼. 문제 진짜 빨리 푸는 학생인데 틀리기도 자꾸 틀려요. 그런 학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에러를 많이 줄여야 되고요. 또 에러 줄인 상태에서 또 비트도 많이 늘려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말씀- 설명 뒤에서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요 분야에서 얼마나 좀 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요건 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얘기입니까? 고려대가 그냥 앞서간다. 맞네, 그러네.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가 살짝 아쉬운 이제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양자 네. 컴퓨팅 개발에서 그래서 요즘 이제 열심히 따라가려고 앞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앞에 있는 나라들은 역시 미국, 미국? 예, 앞에 있고요. 미국 네, 컴퓨팅으로 치면은 미국, 유럽,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나라가 유럽. 예, 유럽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냥, 유럽에서 한 나라를 그건 좀 어렵네요. 예, 유럽에서 한 나라를 찍기는 조금 어렵고. 그럼 유럽은 프랑스랑 독일이랑 같이 개발하고 막 그래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서로 다른 나라인데. 예, 시스템별로 이 시스템은 이 나라가 잘하고 저 시스템은 그렇게. 저 나라가 잘하고 약간 요런 그런 게 분위기입니다. 좀 있어서. 예, 예. 미국은 거의 모든 시스템을 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이 그러면은 양자 컴퓨팅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 업계의 관심사.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요즘 양자 컴퓨팅 시대를 니스크라고 부릅니다. 노이지 인터미디엇 스케일 퀀텀인데요. 네. 아직 노이지합니다. 에러가 많아요. 아. 그리고 인터미디엇 스케일 아직 한 100개 정도밖에 없어요. 큐비트가 100개에서 한 1000개 사이의 예.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말 완벽한 양자 컴퓨터라고 부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상당히 재밌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재밌는 계산, 연구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활용처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양자 컴퓨터가 정말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현재 스텝에서는. 예.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문제를 이 정도 한 100개 정도의 원자를 가지고 이제 큐비트를 가지고 풀어서 이제 저희가 성과를 보인다거나 네. 아니면 기존 컴퓨터로는 이제 정말 계산하기 어려운 물질의 성질을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정말 이런 성질을 찾았다. 예. 이런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분자 구조도 정말 양자 컴퓨터 아직은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네. 어떤 특정 분자 구조를 계산했을 때 훨씬 좋더라라는 연구들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꾸준히 저희가 발표를 해줘야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제 관심도 계속 지속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재밌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Before fault tolerant, 즉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양자 컴퓨터는 쓸모가 있다, 유틸리티가 있다. 라는 이제 현재 이제 아직 좀 에러가 많고 아직 개수가 좀 모자라지만 열심히 활용할 곳이 있다라는 이제 논문도 최근에 발표가 예를 됐습니다. 들면요? 어디서 어디 하나요? 있어요? 예를 들면 역시 물질 구조 계산 같은 그런 거 건데요. 할 때? 에러가 아직 많지만 여러 개의 큐비트를 동시에 쓰면서 기존 컴퓨터랑 약간 다른 양자 컴퓨터 고유의 이제 네. 방식을 사용을 하면 물질 구조 계산을 훨씬 잘하더라. 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당연히 큐비트 늘려야겠죠. 네. 큐비트를 늘리자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올해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이제 다 이제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이 뭐 1000큐비트 돌파했다. 저거 보니까 1000큐비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막 이제 1000큐비트의 이제 벽을 넘은 상황이고요. 주판으로 치면 요 한 줄 한 줄이 이제 큐빅이니까 최소한 한 10대 개는 있어야 막 100만 자리도 암산하고 그러지. 그거 그렇죠. 2개, 3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IBM도 이제 작년에 드디어 이제 12월인데요. 1000큐비트의 벽을 넘었다라는 이야. 이제 언론 보도를 냈고요. IBM 같은 경우는 아주 본인들의 로드맵을 이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1000개 만들겠다 해서 정말 1000개 공개했고요. 23년 12월이지만 어쨌든 2023년에 공개를 예. 딱 했고요. 2024년에는 1300개. 근데 이제 제가 초전도 큐비트 설명드릴 때 냉각기 때문에 네. 한 냉각기 안에 넣을 수 있는 큐비트에 좀 정해져 있다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듈러 형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딱 2024년부터는 모듈러 형식으로 해서 로드맵을 계속 진행하고 하고 있는 있군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내년에는 형식이라는 건 요 세트 하나를 모듈로 만들면 그거 계속 꽂기만 하면 돼. 이런 컨셉인 거죠. 그렇죠. 하나의 양자 컴퓨터 칩이 있고 다른 칩이 있어서 이 칩을 연결하는 방식을 잘 개발을 하면 그 계속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론적으로. 하나의 칩이 1000개라고 해도 2개 있으면 2000개, 3개 있으면 그러네. 3000개 이런 예, 식으로 예.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500명 타는 비행기를 못 만드는데 100명짜리 비행기 여러 개 합체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네. 합체만 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벌써 4000개를 만들겠다라고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IBM이 열심히네요. 네, 상당히 공개에도 열심이고 예. 이렇게 로드맵도 제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러를 줄여야 됩니다. 예. 개수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에러를 이제 줄이는 다양한 방식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초전도 큐비트면 초전도 큐비트 아니면 원자면 원자 이런 하나의 큐비트의 에러를 줄이는 방법도 연구가 되고 각각의 있고 경우에. 예.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피지컬 에러가 생겼을 때 그걸 보정하는 방법. 제가 아까 0.01%면은 그래도 보정이 할만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리즘을 더 개발을 해서 0.01보다 조금 높아도 보정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의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페이스 코드라는 어떤 코드를 이용을 해서 로지컬 큐비트 여러 개의 큐비트를 묶어서 하나의 큐비트로 보고 그걸 로지컬 큐빗이다, 로직 큐빗이다라고 보고 얘네의 이제 이 전체 에러를 줄이는 방법 이런 연구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한 280개의 이제 원래 물리적 큐비트죠. 280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잘 이제 코드를 짜서 그 280개로 48개의 로지컬 큐비트, 즉 에러가 상당히 작은 이제 큐비트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논문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1000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은 다 아직 그냥 피지컬 큐빗, 아직 에러가 좀 많은 큐비트의 개수고요. 예. 이 논문에서는 정말 에러가 작은 로지컬 큐빗, 에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큐비트를 50개를 확보했다라는 논문이라서 그러면 로지컬 큐빅이라는 게 늘어나야 지금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피지컬 큐비트만 늘어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사실 로지컬 큐빗이 늘어나야 정말 제대로 잘 동작하는 양자 컴퓨터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잡는 에러를 잡아내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이놈들은 한 놈일 것 같은데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오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샘플로 해서 잡아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1000개로 만들면 1000개 그냥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왜 50개만 될까요? 아, 이게 양자 얽힘 뭐 5개의 양자 얽힘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예. 쉬운데 사실 실험적으로 실제로가.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이게 또 얽히는 걸 자꾸 예, 만드는 게 얽힘을 제대로 만드는 게 음. 상당히 좀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이라서요. 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천연 물질 같은 거로 만드는 느낌이라서 네. 네. 원리는 알겠는데 예. 네. 네, 구현하기가 쉽지는 산삼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아는데. 산삼 야, 그럼 그거 이런 거 찾아오면 되잖아. 그런 거 찾아오면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 네. 그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구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현재 탑을 달리고 있는 시스템들, 초전도 큐비트, 예. 원자, 광자 이런 이온 이런 애들로 또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또 혹시 아직은 다들 벽을 어느 정도는 넘었지만 완벽한 양자 컴퓨터는 아직 없으니까요. 예. 새로운 시스템은 없을까? 라는 아. 이제 연구도 꾸준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방향이 맞을까? 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거예요? 물질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 네, 맞습니다. 어. 아예 다른 시스템은 어떨까라는 예.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원자 이용하니까 그럼 분자는 이러면서 분자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이제 반도체 잘 다루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해서는 양자 컴퓨터를 못 만들까? 이런 연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시스템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함으로써 얻는 베네핏이 이익이 예. 이 시스템이 양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음흠. 사실 안 되더라도 이렇게 다른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 또 새로운 피드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서 얻은 기술로. 네, 거기서 얻는 이제 인사이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양자 컴퓨터를 이제 향상시키려는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상용화 내지는 적용되면서 우리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상용화의 레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되기야 됐겠죠. 예, 네. 상용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이제 정말 뭐랄까 산업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예. 쓸만한 계산을 하는 컴퓨터는 언제 나올까? 음.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보통 5년 정도를 이제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5년 이내에 어떤 어떤 연구 좀- 결과가 있을 것이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양자 컴퓨팅의 이제 이 붐이라고 그러겠죠? 부를까요? 예. 열기라고 부를까요? 이게 아. 지속되느냐 아니냐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5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약간 킬링 어플리케이션을 네. 찾는 것이 약간 저희 커뮤니티의 목표 중 하나이고요. 그러면 또 돈들이 많이 몰릴 테니까 그렇죠. 진도가 빨리 네. 빠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5년이면 그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일 것 같은데요? 5년 사이에 뭐라도 해야 네, 된다. 하나라도 보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람들 실생활에 아우 진짜 편리하네 이게 있으니까 뭔가 내 삶이 바뀌네 네. 하는 그거 하나를 만들으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 하나는 정말 일반 컴퓨터로는 못한다. 근데 중요하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 그게 그겁니다. 결혼 10년 차쯤 된 부부한테 가서 저는 남편의 일상을 36시간을 다 녹화해 오고 아내의 일상을 36시간 녹화해 와서 요 양자 컴퓨터에다 돌리면 그래도 살아. 야 갈라서 이거에다 결론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근데 사실은 근데 왜 24시간이고 아닙니다. 36시간은 교수님. 또 뭡니까? 교수님 솔직히 컴퓨터가 예. 인터넷이 동영상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다 그 성인용 그 때문입니다. 그게 뭐 전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다들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개발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된 거라서 네. 그럴 수 처음에 이 뭔가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확 와닿는 이 실용적인 그 결과물은 제가 그 2%가 얘기한 실제로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내가 진짜 이 왼수랑 계속 그런 게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네, 동향이라고 투자? 좀 네. 너무 좀 이렇게 관심이 확 와닿으실 만한 네. 타이틀인데요. 여기서 투자는 국가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 왜 이렇게 투자가 시작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네네. 예. 히스토리인데요. 글로벌적으로 사실 제가 어떤 지금 슬라이드를 하나 그림을 갖고 왔는데 네. 여기 있는 숫자 하나하나를 크게 의미를 두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요즘 하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대략적인 약간 스케일만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네,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금액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나온 숫자는 국가가 얼마나
투자하는가의 예. 숫자라서 사실 예. 미국은 기업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하. 여기 있는 금액보다 또 훨씬 큽니다. 저 예. 국가 단위 투자다. 네. 정부나 공기업의 투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자료가 2022년에 발표가 된 거니까 아마 그 전 통계를 이제 취합한 거라서 한국이 이 시절엔 아직은 좀 예. 부족한 좀 후발주자로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가 과열화된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때 예. 중국과 미국이 결국 경쟁 구도에 들어가서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이 2016년에 약간 양자 센터를 크게 구축을 하면서 네. 어마어마한 국가 주도적인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럼 그걸 보면서 미국은 예전에 그 예전 소련이죠. 네. 소련하고 우주 전쟁을 했던 음. 기억을 아마 되새겼을 겁니다. 이 분야에서 예, 그 어. 우주 전쟁을 할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이 예. 그때 사실 일반인들 저도 사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달에 가서 뭐 할 건데? 그게 그렇지. 네. 달에 가서 깃발 꽂아서 뭐 할 예, 건데 예. 가서 뭐 빵이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경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미국과 소련이 그때는 정말 자존심을 걸고 그렇죠. 예. 경쟁을 했었고 결국은 미국이 승기를 잡았는데요. 음. 그럼으로써 사실 그 우주 전쟁에서 파생된 기술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 뭐 사실 다 따져보면은 다 거기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예, 기술들이 예. 인터넷 그리고 GPS 예. 뭐 이런 정말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 기술들이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거를 학습한 미국은 이제 이 양자라는 기술 경쟁이 예. 차세대 먹거리 이제 다음 세대에서의 기술 패권을 잡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이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면서 바로 미국도 2018년에 양자 프로그램을 이제 국가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야, 이게 굉장히 양자 컴퓨터 외에는 다른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컴퓨터도 뭔가 계속 발전하고 뭐 AI 하면서 뭐 GPU도 새로 나오고 뭐가 발전하고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에 있는 네.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대안으로 양자 컴퓨터가 하나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제 양자 컴퓨터야 앞으로는. 네. 이거 외에는 다른 시나리오는 거의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예. 파생되는 기술이 음. 모두를 나중에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논문에서 양자 컴퓨팅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로 그 일반적인 슈퍼 컴퓨터가 예. 뭐 한 3만 년 걸릴 계산을 우리가 뭐 몇 분 만에 했습니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날 저희 이제 아카이브라고 불리는 저희 논문의 이제 뭐 초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올리는 저희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다음 날 컴퓨터 학자들이 어마무시한 양의 논문을 올립니다. 슈퍼컴퓨터도 알고리즘 이렇게 짜면은 그 문제 훨씬 빨리 풀 수 있어. 우리도 몇 분 만에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을 촉진하는 거죠. 좀 더 자극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양자 컴퓨터 연구하시는 분이 논문을 낼 때는 예. 실제로 이제 슈퍼컴퓨터를 돌렸을 때 오래 걸리는 계산을 양자 네. 컴퓨터로 획기적으로 빨리 한 거였는데 예.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일반 이제 컴퓨터 학자분들이 슈퍼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결국은 비슷한 시간에 풀게끔 슈퍼컴퓨터를 양자 컴퓨터 그 연구한 그 교수님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서 미꾸라지네 미꾸라지. 야 너무했다 진짜. 슈퍼컴퓨팅 커뮤니티의 자존심을 건 대열이죠. 야. 이거는. 기존 컴퓨터의 3배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존 컴퓨터들이 모여서 야, 그걸 3배로 여기서 만들어서 죽을 수는 없어. 그렇죠. 사실 야. 기존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대학원 다닐 때 네.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야, 세상에. 네. 이게 좋게 말하면 경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경쟁이면 좋게 말하면 이제 예. 상호적으로 예. 자극을 주면서 발전하는 거죠. 교수님들 그렇게 좀 그런 데가 있어 보면 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하나를 개발하면서 근데 또 예. 이제 레이저 기술도 개발이 더 발전을 하고 냉각기 기술도 더 발전을 하고 뭐 전기 신호 기술 뭐 이런 여러 제반 기술들이 같이 발전을 하잖아요. 예. 이런 기술 파생 기술들이 결국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만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도 와, 이 양자 컴퓨터가 진짜 가능성이 꽤 높나 보네요. 네, 그렇죠. 배터리 업계 중에 그 전고체 배터리라고 예. 그냥 고체로 뭐 만드는 거 좀 그거- 안전한 거. 그거 만들어 놓으면 뭐 또 전 세계 배터리가 다시 한번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하지만 그거 개발하는 업체들은 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네. 이건 보니까 뭐 다 달라붙어 있네요, 양자 컴퓨터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 음. 만드는 업계에서도 양자 컴퓨팅을 주목하고 있다는. 네. 그 개발하는 물질 찾아내려면. 네, 찾아내기 위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핫한데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발주자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의 저변이 있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탄탄한 저변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것도 2021년 자료라서 좀 옛날 자료긴 한데 예. 미국이 예를 들어 기술 수준이 99%다 하면 우리나라는 한 80% 정도다. 81% 뭐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끌어올리자라고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국가 연구기관, 뭐 예를 들어 키스트라던가 민간에서는 안 하고. 네, 민간보다는 국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개발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기존에 제가 소개드렸던 초전도, 이온, 중성원자, 광자 플랫폼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차세대 플랫폼 혹은 이제 뭐 새로운 챌린저들이죠, 도전자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던가 뭐 양자점, 고체 결함 뭐 이런 좀 더 우리나라가 잘할 것 같은 플랫폼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런 걸로 양자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야, 저거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따라가면 따라가는 보람은 있는 업종이에요. 즉 네. 그냥 미국이 1등 할 것 같으면 저거는 무조건 1등이 다 먹는 시장이야. 라고 생각하면 굳이 안 따라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따라가는 중국이나 유럽은 이유는 있겠으나 우리까지 따라가서 얻을 게 뭔가 싶은 영역이 있는가 하면 네. 아니면 또 저건 따라가는 만큼 도움되는 영역이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디에 저희는 이제 가까워요? 따라가는 만큼 이제 노력이 보상받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양자 기술이 점점 국가 보안 기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 연구개발 단계일 때는 네. 모든 정보가 이제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초전도 컴퓨터를 만들 때 케이블은 뭐가 좋은지, 아니면 레이저는 어느 회사 거를 어떻게 사면은 좋은지, 뭐 이런 정보들이 학자들끼리 다 네.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다 공유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정보가 좀 제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카톡하면 답이 안 오고 네. 일자 안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음.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야. 미국에서는 예. 중국의 어떤 특정 연구 그룹, 양자 연구를 잘하시는 그룹이 있는데 네. 그 특정 연구 그룹에는 뭐 주지 마. 어떤 기기를 팔지 마라는 이제 주문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약간 이제 좀 민감해지고 있다 보니 예. 이게 손 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좀 양자 기술 측면에서 종속이 되겠다. 될까봐. 네, 그런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우리나라가 탑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예.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뭐 하나 주고 뭐 하나 받고 오지.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컨센서스 하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R&D 예산 해야지. 그런 거 해야지. R&D 예산 줄이면 안 될 것 같고. 네, 줄이면 안 된다니까. 요번에도 좀 줄었어요? 어때요? 네, 줄었죠. 좀 줄었어요? 여기도? 네. 최은미 교수님 것도? 제 거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줄 거라는 소문이 들리고 어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이래서. 된다 이러면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내가 어제까지는 R&D 예산 잘 주셨다고 했지만 오늘은 또 입장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 이 양자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서 작년에 12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양자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러 우리도 가지 완전 네.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긴 하네요. 네,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고 이 R&D 예산 많이 줄였지만 이제 예. 통으로 봤을 때 양자 예산은
통으로 봤을 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1조 원 정도 규모의 예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 예타 안에서 양자 컴퓨터 뿐만 아니라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이렇게 골고루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양자 기술의 저변을 확보하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조 원 그렇습니다. 1조 원. 1조 원 정도. 네. 다른 거 다 깎아서 양자에 넣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노코멘트 하고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양자가. 네. 그래서 이제 향후 투자 전망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인데요. 네. 제가 아까 요번에 제가 주로 소개드린 내용은 CPU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양자 기술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CPU에 대한 서포트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 그리고 여러 기반 기술들 이런 이제 골고루 이제 투자가 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거에서 사실 핵심은 인력이에요.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인력 양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우리나라가 사실 인력 양자 기술 인력이라고 분류될 만한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이제 인력들이 학계에서 이제 연구로 넘어가고 연구에서 산업으로 넘어가게끔 건강한 예.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이고요.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단에서는 별로 투자를 많이는 안 하나요? 삼성이 관심이 있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제가 알기로는 크지 않은 걸로 알고 교수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리면 이게 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애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거든요. 애플은 확실히 돈 되는 것만 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접는 휴대폰도 안 만들잖아요. 네. 애플 없죠? 애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아직 돈이 안 돼. 확실히 돈 될 때. 저도 그래서 유튜브의 미래도 매우 불투명하게 생각합니다. 애플이 안 해서? 아직 안 하고 있어. 근데 돈 되면 애플도 분명 할 텐데. 네. 근데 그래서 그- 저희가 예. 네, 향후 5년 안에 예. 힐링 어플리케이션을 제시를 하면 애플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럴 겁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투자 생태계를 쭉 보니까요, 교수님. 네. 꽤 많은 기업들의 기술이 결합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양자 컴퓨터가 이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 컴파일러 만드는 회사들이 다 돈을 벌려면 예. 이 양자 컴퓨터가 수억 대가 보급이 돼야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수억 대가 보급이 됐다는 건 이미 범용 기술이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안 따라잡아도 뭐 IBM 컴퓨터 사다 쓰면 되지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이거는 국가별로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없는 나라도 있고 뭐 만드는 나라는 지들만 쓰고 그럴 거야 우리는 따라잡아야 돼라고 하시면 여기에 붙어 있는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은 야 그럼 미국이 하나 납품하고 중국이 하나 납품하고 끝이야? 가 되니 네. 그 말씀이 옳다면 여기는 돈 못 벌 것 같고 여기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범용이 될 것 같아서 네.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생태계, 그러니까 회사들이 예. 각자 열심히 개발을 해서 네.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쪽이 더 건전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제 더 양자 컴퓨터 개발이 같이 가속화되고 만들어서. 같이 네.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유통하고 그래야지 좀 더 빨리 그리고 되겠죠. 건강하게 그렇겠죠. 생태계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는 또 이 향후 5에서 10년이 많이 좌우할 것 그러나 같습니다. 슬슬 내셔널리즘의 느낌도 좀 들고 있는 것 같다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요즘 내셔널리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AI도 그렇고 뭐. 난 미국인들이 정말 계속 너그러울 줄 알았습니다. 우리한테 옛날에 그렇게 초콜릿을 많이 줬는데 맞아. 본인들 피곤하다고 이제 막 안 주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거 마무리 네. 네, 마무리. 네, 마무리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네. 이 상징적인 컴퓨터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1940년대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혹시 아실런지 우와. 모르겠는데
진공관 그 지금 와, 저희가 맞아요, 반도체로 맞아요. 만드는 컴퓨터가 옛날엔 진공관이라는 정말 전구처럼 생긴 예. 그거 하나하나를 다 꽂아서 방 사이즈만한 컴퓨터가 사실 지금 저희 휴대폰보다도 못한 컴퓨터였죠. 예. 예. 근데 이런 컴퓨터가 연구 개발을 거듭해서 지금 2000년대에는 이렇게 그렇겠죠. 금방 작은 야, 칩으로. 저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 네, 60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양자 컴퓨터도 아직 초기 단계고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게. 많은 관심 가져달라라는 알겠습니다. 말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줄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요 영상 나중에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프로의 그거 짤이 나중에 돌 겁니다. 네. 최은미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